안녕하세요, 김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레이저 바이퍼 울티메이트 무선 마우스를 들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품을 리뷰를 할 건데요. 이제 레이저에서 무선 마우스 끝판왕이 등장한 만큼 기존 무선 마우스 끝판왕인 로지텍의 고구마 그립, 아니 지프로 무선과 비교하면서 그립감과 무게,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이퍼 얼티메이트 무선 마우스, 줄여서 바무선은 하이엔드급 대칭형 무선 마우스입니다. 일단 바이퍼 스펙에 대해서 아주 짧게 몇 가지 특징만 짚고 넘어갈게요. 센서가 기존 바이퍼 유선의 16000dpi에서 20000dpi로 올랐고요. 650IPS의 리프트오프 값과 마우스 패드 인식 보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이걸 요약하면 게이밍 환경에서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일 때 일어날 수 있는 정확도 문제와 스킵 현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존 최상급의 센서와 기술인데 상위 센서인 3389 이후부터는 성능은 이미 충분해졌고 이제는 쉘의 형태가 센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쉘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마우스 스위치는 옴론이 아닌 광축 스위치로 적외선을 가렸다가 열어주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접촉을 없애서 더블 클릭이 쉽게 안 난다고 합니다. 내구도도 7000만회로 상승했고요. 스위치 방식이 다르니 여기서는 클릭감이 어떨지가 더 중요하겠죠. 무게는 74g으로 바이퍼 유선 69g에서 5g 무거워졌고 지프로 무선 80g보다는 6g 가볍습니다. 정가 가격은 충전도 포함 제품이 189,000원, 거의 19만원입니다. 좀 비싸요. 아니 왜 세상 물가는 다 오르는데 왜 내 월급만 안 올라? 코팅은 무광의 매트한 코팅인데 기존 레이저 제품보다는 조금 더 까슬까슬한 질감이 있는 코팅으로 변경됐어요. 랜스헤드나 데스헤드의 경우 매끄러운 느낌이었거든요. 비슷한 느낌으로는 로지텍 G304의 사이드 그리프 질감과 유사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무선의 부드러운 질감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땀이 자주 나는 경우에는 부드러운 질감보다는 까슬까슬한 바이퍼의 질감이 더 편하실 거예요. 사이드 고무의 경우 사이드 전체를 감싼 형태라 기존 다른 제품들처럼 엄지 부분만 고무를 덧대어 쓰다 보면 되게 벗겨지거든요. 그런 벗겨지기 쉬운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 단점 때문에 고무 그립을 좋아하지 않으셨더라도 이 바이퍼 제품은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고무의 재질도 다른 마우스의 고무의 뻑뻑한 느낌보다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번 제품은 특히 충전독이 포함되었는데 이 충전독이 매력적입니다. 충전독에 USB 리시버를 넣을 수 있는 게 특히 좋았어요. 마우스를 툭 넣으면 바로 충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지무선의 경우엔 연장선에 젠더를 달아서 거기에 다시 USB 리시버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충전할 때는 또 다시 빼야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충전독의 편의성이 매우 좋습니다. 기본 사용 시에도 독의 라이팅 효과가 아주 예쁘고 마우스와 컬러가 연동이 되는데 이게 뭔가 그 감성을 자극합니다. 이 감성 요거 하나는 진짜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충전독에 올릴 경우에 색상으로 충전 상태를 표시해줘요. 빨강색이면 배터리가 없는 거고 이게 다 차면 초록색이 나와요. 충전독 바닥의 고무는 아주 쫀쫀해서 책상에 올릴 때 자석으로 붙이는 느낌이 들 정도고 고정되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충전독 감성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원래 사소한 거에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로지텍 연장선이 약간 초라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우스 배터리는 RGB를 껐을 시에 최대 70시간인데 웬만하면 대부분 켜고 쓰실 거예요. 저도 켜고 쓸 건데 로지텍의 경우에 RGB 온오프에 따르는 사용시간이 한 15시간 정도 차이가 났었거든요. 레이저도 비슷하게 난다고 치면 대략 50시간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충전하면 되겠네요. RGB는 매우 선명하고요. 100%로 가장 밝게 했을 때 손에 온기가 전달되는 마우스들이 있거든요. 손에 땀이 많은 분들의 경우 땀이 더 나게 되어서 RGB가 따뜻한 걸 싫어하는데 바무선은 다행히도 전혀 따뜻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무선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아요. 마우스 피트가 흰색이 더 슬라이딩한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마찰력이 지무선의 피트보다 약간 더 미끌거립니다. 무게도 가벼워진 데다가 피트도 더 미끄러워져서 지무선 대비 훨씬 에임이 가벼운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게임에서 감도도 더 많이 내려야 했어요. 제가 오버워치 기준 1000dpi의 지무선은 감도 한 3.5 정도를 쓰고 있는데 바이퍼는 3.0을 써야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 클릭음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클릭압은 지무선과 거의 유사했고요. 생각보다 가벼운 편이지만 그렇다고 클릭압이 낮은 마우스로 구분할 만큼은 아니었어요. 평균적인 마우스의 클릭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레이저 제품과 비교하면 클릭압 낮은 걸로 유명한 데스헤드 엘리트보다는 무겁고 레이저 제품 중에 높은 편인 랜스헤드보다는 가볍습니다.
휠의 경우 조금 뻑뻑하게 굴러가고 휠 버튼 클릭압은 높아요. 휠을 사용하는 느낌 자체는 지무선이 부드러운 굴림감과 휠 클릭압이 약간 더 낮기 때문에 3D 툴을 사용하시거나 휠 클릭을 주로 쓰시는 분들에게는 바무선의 휠은 조금 부담일 수 있겠네요. 이미 기존의 바이퍼 유선 마우스 리뷰들에서 이야기가 된 부분이지만 클릭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좌클릭을 할 때 클릭부 버튼과 아래 스위치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 느낌으로 약간 찌걱찌걱이는 느낌이 있어요. 다만 한 3일 정도 사용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초기 때보다는 덜하지만 조금 먹먹한 느낌이 있고 버튼의 깊이, 즉 클릭할 때 이 스트로크 길이가 좀 길다는 느낌입니다. 지무선 옴차 스위치의 경우 클릭이 얕고 또렷하고 탄성도 있어서 누르자마자 튀어나오는 게 찰진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면에서 클릭감 자체는 옴차 스위치보다는 못하다는 생각이에요. 다만 장점이 있다면 옴차의 날카로운 딸깍, 딸깍 클릭음 소리보다는 먹먹함에서 오는 차분한 클릭음입니다. 클릭감 부분은 바이퍼 유선에서 개선이 되었으면 했는데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물론 게임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단발 광클도 문제없이 잘 되었고요. 네, 마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쉘입니다. 쉘은 이렇게 세 가지 마우스를 두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제품은 세로 길이는 다 비슷한데 형태가 각각 달라요. 바이퍼 무선의 경우에는 세로 길이가 좀 길고 이제 등이 낮고요. 대신에 가로로 좀 퍼져 있어요. 등이 낮기 때문에 이제 그립을 잡았을 때 이 공간이 조금 떠 있고, 그래서 손이 작으시면 이제 팜 그립이 가능하긴 한데 어느 정도 공간이 떠 있는 팜과 클로 그립의 믹스가 이제 되게 적절할 것 같아요. 허리가 잘록하기 때문에 이제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게 제일 편하고요. 여기 아래가 지금 등이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쪽 손바닥으로 이게 파지가 잘 안 돼요. 파지가 잘 안 돼서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운영을, 마우스 움직임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팜클로 믹스긴 한데 이제 클로 그립에 가까운 팜클로 믹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지무선의 경우에는 등이 높은 약간 고구마 그립, 고구마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등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공을 잡아 쥐듯이 감싸서 쥐는 그립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등 때문에 조금 손바닥을 찌른다 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움직일 때는 아까 이제 바이퍼 무선은 새끼와 엄지로만 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 지무선은 좀 다르게 전체 손바닥을 감싸 쥐듯이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팜 클로 믹스가 되게 편하긴 한데 팜에 가까운 이제 클로인 거죠. 이 제품은 엔드게임 XM1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가져온 이유는 같은 사이즈의 이제 마우스 군인데 여러분이 이제 제품을 고르실 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가져왔어요. 이 제품도 세로는 거의 비슷하고 조금 짧은데 가운데 등이 높은 게 아니고 뒤에 엉덩이 부분이 높아요. 그래서 엉덩이 부분이 높고 허리는 바이퍼처럼 잘록하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엄지와 새끼손가락 파지가 굉장히 쉬운데, 바이퍼랑 조금 다른 점은 엉덩이 부분이 뚱뚱하기 때문에 이 손바닥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무선의 경우에 손바닥 전체를 쓰잖아요. 근데 이 XM1 같은 스타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바닥 하단과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클로 그립이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 클릭부의 높이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등이 낮은 스타일, 가운데 등이 높은 스타일, 이제 엉덩이가 높은 스타일. 그래서 이렇게 쉘의 형태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고 조금 선호하는 것들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특히 이 바이퍼와 지무선은 등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손바닥을 얼마나 밀착시켜서 마우스를 운용시키냐에 따라서 이걸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바이퍼는 여기 공간이 뜹니다. 보이시죠? 공간이 떠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센서의 위치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건 지무선이고요. 이 첫 번째 손가락 마디의 위에 위치하고 있죠. 이건 바이퍼 무선입니다. 바이퍼 무선의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마디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센서의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무선이 조금 위로 있고 바이퍼 무선이 아래로 있는데요. 이렇게 센서 위치가 다르면 손목을 쓰는 미세 에임을 할 때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조금의 차이를 조금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제 손목의 범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손목을 움직일 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마우스가 여기 있죠. 그리고 G 프로의 센서가 여기 있고 바이퍼의 센서가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왼쪽 끝까지 해서 오른쪽 끝까지 미세임을 조정했을 때 지프로 무선은 이만큼 움직일 거고요. 바이퍼는 이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난 똑같이 손목을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이렇게 옮겼을 때 지프로 무선은 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고 바이퍼는 이만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니터로 치면 내가 손목을 왼쪽 끝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지프로는 이만큼 간다고 치면 바이퍼는 이만큼 가는 거죠. 더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더 좁은 범위를 내 손목으로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센서의 위치가 아래로 갈수록 조금 더 미세 컨트롤 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대신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손목의 부담은 늘어나요. 여기에 마우스에 센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아무리 틀어도 내가 모니터에서 이만큼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내가 굉장히 무리를 해서 왼쪽의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해서 에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우스 센서의 위치가 아래로 갈수록 되게 손목 부담은 증가하고요, 위로 갈수록 손목 부담은 덜해지지만 마우스의 컨트롤 능력은 또 하락하죠. 이쪽으로 가면 컨트롤 능력은 상승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의 위치가 가운데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이 두 마우스를 볼게요. 이 두 마우스를 보면 왜 바이퍼는 아래에 센서가 있고 지프로 무선은 위에 센서가 있냐면, 지프로 무선의 경우에 이 파워 플레이를 장착하는 이 모듈, 이 뚜껑이 이 아래 설계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리시버를 담는 구조도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래쪽보다는 이제 위쪽의 기판이 메인으로 가 있을 확률이 높고, 여기는 이제 충전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이 센서를 약간 올렸던 거죠,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제 바이퍼는 USB 리시버가 위에 있어요. 위쪽에 USB 리시버를 넣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USB 리시버는 위에 있고 기판을 아래쪽을 메인으로 장착을 해서 센서가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USB 리시버의 위치에 따라서 이 센서 위치를 약간씩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프로 마우스는 오버워치 프로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미 검증이 된 마우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센서가 올라갔다고 해서 이 마우스는 쓰지 못해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나에게 이제 맞는 마우스를 찾을 때 문제점들을 이렇게 한 번씩 체크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정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버워치를 기준으로 플레이 해봤습니다. 일단 매우 가볍고 피트도 미끄럽기 때문에 컨트롤 하는데 아주 편했어요. 손에 들고 있지 않고 그냥 내 손을 움직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벼웠고, 먹먹한 클릭감 때문에 걱정을 한 부분도 실제로는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칭형이기 때문에 우측에 붙어있는 사이드 버튼이 눌리지는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게임 플레이하는 내내 한 번도 누르지 않을 만큼 적당한 존재감의 버튼 높이인 것 같습니다. 엄지 쪽 사이드 버튼은 명확하게 느껴지고요, 반대 약지 쪽 버튼은 없는 듯이 느껴지니까요.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퍼 무선 과연 살만할까요? 그리고 바이퍼 무선과 지프로 무선,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일단 저는 바이퍼 무선을 더 사용해 보려고 해요. 무게도 지프로 무선보다 가볍고 피트도 조금 더 미끌거려서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충전독의 감성, 그거는 충전독의 감성은 어떻게 이 지무선이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어떤 기술의 발전, 센서의 발전, 이런 것들은 체감을 하지는 못했어요. 센서가 더 좋아졌으니까 사라, 이런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격차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거를 사야 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결국은 이제 그립감과 클릭감,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무선은 이제 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촥 밀착하는 어떤 이 밀착감, 대신에 바이퍼 같은 경우는 등이 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간감이 있지만 이 새끼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이 파지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리고 버튼이 조금 먹먹해요. 먹먹하지만 더블 클릭이 잘 안 나는 바이퍼, 오리지널의 클릭감과 부드러운 코팅의 지프로 무선. 감성 면에서 이걸 뭐 차로 비유를 해보자면 지프로 무선은 굉장히 잘 빠진 세단 같은 느낌이 있고요, 바이퍼는 약간 대놓고 멋을 부린 머슬카나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쉘의 형태, 그리고 클릭감, 그리고 코팅,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해당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뵐게요.